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재능, 운, 자본? 아닙니다. 결정적 차이는 바로 초점에 있습니다. 당신의 잠든 가능성을 깨우는 곳, 성공마인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초점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 자꾸 스마트폰 알림과 잡생각에 집중력이 흐트러져 하루가 다 가버린 적 말입니다. 아마 대부분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성공을 꿈꾸지만 정작 우리의 마인드셋과 초점이 엉뚱한 곳에 향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스마트폰, SNS, 끝없이 쏟아지는 정보, 우리 집중력을 갉아먹는 유혹은 사방에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평균 집중력 지속 시간은 불과 8초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성공하려면 금붕어보다도 짧다는 8초의 초점을 극복해야 하는 시대인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UC얼바인 대학의 글로리아 마크 그 연구진은 한 번 깨진 집중을 되찾는데 평균 23분 15초가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몇 번씩 주의를 빼앗길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낭비되는지 상상이 되시나요? 결국 성공과 부자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이 초점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힘을 최대화한 사람들입니다. 세계적인 동기부여 연사 토니 로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디에 집중하느냐가 너의 인생을 결정한다. 결국 당신의 초점이 향하는 곳으로 에너지가 흐르고 그 에너지가 당신 삶을 만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에너지를 쏟고 계신가요? 혹시 문제와 불안에 초점을 맞추느라 스스로를 움츠러들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 마인드셋을 전환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아닌 해결책과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우리가 문제만 곱씹으면 그 문제는 더 커져 보이지만 해결책에 집중하면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과거의 실패나 두려움이 아니라 미래의 꿈과 목표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 보는 겁니다.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마인드셋으로 초점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 우리의 에너지도 그 뒤를 따라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초점이 이토록 강력한 성공 마인드셋일까요? 심리학적으로 볼 때 우리 두뇌는 한 번에 하나의 일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잘 해내는 멀티태스킹이 능력처럼 보이지만 이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서는 여러 미디어를 동시 활용하는 헤비 멀티태스커들이 기억력과 주의력, 테스트에서 낮은 성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한꺼번에 여러 일에 눈을 돌리는 사람일수록 중요한 정보를 걸러내지 못하고 산만해진다는 것이죠. 결국 가장 효율적인 전략은 한 번에 하나의 중요한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집중력을 흐트리는 자잘한 일들과 단호하게 결별할 때 비로소 우리의 초점은 한 곳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여기서 스티브 잡스의 일화를 떠올려 봅시다. 애플의 공동 창업자였던 잡스는 1997년 회사에 복귀하자마자 수십 개에 이르던 제품 라인업을 과감히 줄였습니다. 오로지 4가지 핵심 제품에만 집중하도록 방향을 튼 것이죠. 모두가 더 많은 상품을 만들어 매출을 늘리자고 할 때 잡스는 진짜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다른 수많은 좋은 아이디어들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초점의 힘을 발휘하자 기사회생한 애플은 아이맥, 아이팟, 아이폰으로 이어지는 혁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집중의 힘으로 불가능에 가까웠던 회사의 회복을 이끌어낸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KFC의 창업자 커넬 샌더스 이야기입니다. 샌더스는 60세가 넘은 나이에 자신의 비법 치킨 레시피 하나로 창업을 결심했습니다. 퇴직금도 거의 없이 시작한 늦깎이 도전이었지요. 그는 레시피를 들고 미국 전역의 식당을 찾아다녔는데 무려 1000번 이상 거절을 당했습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이제 그만두자 하고 포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샌더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오직 하나, 닭튀김 레시피에 대한 초인적인 초점과 열정이었습니다. 101번째 도전 끝에 마침내 한 식당에서 그의 레시피를 써보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그것이 세계적 프랜차이즈 KFC의 신화로 이어졌습니다. 하나에 집중하는 집념이
어떻게 인생을 바꾸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마이클 조던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NBA의 전설이 된 조던이지만 고등학교 시절 그는 농구팀에서 탈락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조던은 잠시 좌절했지만 곧바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의 노력과 집중뿐이다. 그는 매일 학교 체육관 가장 늦게까지 남아서 슛 연습을 했습니다. 남들이 놀 때 오직 농구 한 가지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렇게 땀과 눈물로 다져진 초점의 힘은 그를 최고의 선수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훗날 조던은 나는 내 커리어 동안 9,000번 이상의 슛을 놓치고 300경기에서 졌다. 26번은 결정적인 슛을 부탁받고 실패했다. 나는 삶에서 실패하고 또 실패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다. 고 회고했습니다. 끊임없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목표에 집중한 덕분에 위대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조던의 일화는 도전적인 마인드셋과 집중력이 어떻게 시너지를 내는지 보여줍니다. 실패에 낙담하기보다 실패 속에서 배울 것을 찾고 다시 도전하는 힘, 거기에 초점이 더해지면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문학 작품의 예도 있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의 작가 J.K. 롤링은 싱글맘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글쓰기에 대한 열정과 초점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카페 한 구석에서 아이를 유모차에 재워두고 틈틈이 소설을 썼습니다. 그렇게 완성한 원고가 출판사 12곳으로부터 연이어 퇴짜를 맞았을 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문을 두드려보자. 13번째 출판사의 문을 두드렸을 때 비로소 기회가 찾아왔고 그토록 바라던 첫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후의 성공은 우리가 아는 대로죠. 지금까지 해리포터 시리즈는 전 세계에서 5억 부 이상 팔려나갔고 롤링은 세계적 부자 작가가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성취의 시작에는 끝까지 목표를 향해 나아간 집중력과 끈기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싶은 우리에게 롤링의 이야기는 명확한 메시지를 줍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실패가 아니며 초점을 잃지 않는 한 언젠가는 목표에 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많은 성공한 인물들의 삶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의 목표에 대한 미친 듯한 집중입니다. 축구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연습이 곧 나의 삶이라 할 정도로 철저하게 축구 연습에 몰두했고 이는 그를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봉준호 감독 역시 어린 시절부터 영화 한 분야에만 한 우물을 팠기에 아카데미상을 수상하는 거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분야는 달라도 한 가지에 몰입하여 탁월함을 이뤄낸 사람들이 결국 크게 성공하고 인정받았습니다. 성공을 위한 마인드셋으로서 초점은 실용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세계적 자기계발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 스티븐 코비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고 조언합니다. 한마디로 진짜 중요한 목표에 우선순위와 집중을 두라는 것입니다. 긴급해 보이는 일들에 끌려다니지 말고 장기적 성공의 핵심적인 일에 시간을 투자하라는 뜻이죠. 경영 구루 짐 콜린스도 저서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해서 고슴도치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여우는 많은 것을 알지만 고슴도치는 한 가지 큰 것을 안다. 는 우화를 인용하며 위대한 기업들은 잘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업에 모든 자원을 집중한다고 했습니다. 복잡하게 이것저것 손대기보다 본질적 강점 하나에 올인할 때 탁월한 성과를 낸다는 분석입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초점의 힘이 성공과 직결됨을 보여주는 인사이트입니다. 이러한 초점은 단순히 일을 잘하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자기계발과 마인드셋 측면에서도 엄청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마음의 초점이 곧 우리의 현실이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가능성 대신 한계만을 보지만 긍정적인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발견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인생의 향방이 극적으로 달라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은 연이은 패전 속에서도 국민들에게 우린 결국 승리할 것이다라는 긍정의 초점을 심어주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었던 순간
처칠은 승리에 대한 확신에 집중함으로써 국민들의 사기를 끌어올렸고 끝내 승전국이 될 수 있었죠. 이처럼 도전적인 마인드셋을 유지하려면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과 목표에 눈을 고정해야 합니다. 과학자들의 연구도 초점의 힘을 뒷받침합니다.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박사의 몰입풀로 이론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는 인간은 무엇인가에 완전히 몰입할 때 가장 큰 행복과 성취감을 느낀다 고 했어요. 그리고 그 몰입 상태에 들어가기 위한 전제 조건 중 하나가 목표의 명확성, 즉 무엇에 집중할지 분명히 정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하고 도전 수준이 적절할 때 우리는 일이나 훈련에 깊게 빠져들 수 있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는 집중의 즐거움을 맛보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창의성과 생산성이 극대화되고 결과물의 수준도 올라갑니다. 결국 초점 있는 삶은 성취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복감도 끌어올리는 비결인 셈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초점의 힘은 이처럼 심리적으로, 실용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마인드셋 측면에서 성공을 이루는 핵심 열쇠입니다. 그러나 이 초점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의식적인 노력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치 근육을 단련하듯 집중력도 훈련해야 하죠. 우선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두고 매일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해보세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인가? 그 한 가지를 완수하기 전까지는 다른 덜 중요한 일이나 유혹에 잠시만 기다려를 외치는 겁니다. 아침에 가장 에너지 넘치는 시간대에 그 중요한 일부터 처리하고 그동안은 휴대폰을 끄거나 방해 요소를 차단하세요. 이렇게 하루하루 초점 훈련을 하다 보면 처음엔 10분도 힘들던 집중이 점차 1시간, 2시간씩 길어질 것입니다. 또한 마인드셋 측면에서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지금 내 초점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 부정적인 방향을 향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으면서도 혹시 가난에 대한 두려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부정적인 생각이 밀려올 때 의식적으로 성공한 내 미래 모습을 그려보세요.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얻어 사랑하는 가족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 원하는 대로 기부도 하고 여행도 다니는 모습을 생생히 상상하며 그 목표에 다시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우리의 뇌는 RAS라는 필터링 장치를 통해 우리가 집중하는 것과 관련된 정보는 자동으로 더 많이 포착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걸러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성공과 부에 초점을 맞추면 일상 속에서 성공의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반대로 두려움과 한계에 초점을 두면 정말로 내 앞에 벽들만 눈에 들어오겠지요. 결국 어떤 현실을 볼 것인지는 내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면서 한 가지 비유를 떠올려 봅시다. 돋보기를 통한 햇빛은 종이를 태울 정도로 강력해지지만 돋보기가 없으면 햇살은 그저 따뜻하기만 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산된 노력은 우리를 그저 바쁘기만 한 평범한 사람으로 남게 하지만 집중된 노력은 불가능해 보이던 일도 해내는 비범함을 만들어냅니다. 레이저같이 한 점으로 모인 초점은 강철도 자를 수 있듯 우리가 목표에 레이저 초점을 맞추면 어떤 장애물이라도 관통할 힘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2마리 토끼를 쫓으면 1마리도 잡지 못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진리입니다. 욕심을 부려 한꺼번에 모든 것을 이루려 하기보다는 단 1마리 토끼, 즉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단 하나의 목표에 올인해 보세요. 그것이 사업이든 커리어이든 자기계발이든 혹은 인간관계이든 상관없습니다. 한 가지에 일단 초점을 맞추고 달려들면 나머지 좋은 것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분야에서 성공하면 그 성공이 도미노 효과처럼 다른 분야로도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성공과 부에 대한 열망,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는 거대한 가능성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깨우는 스위치가 바로 초점의 힘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인드셋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 아직도 자신에 대한 의심, 두려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과감히 돌려놓으십시오. 대신 나는 해낼 수 있다. 내 목표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신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렇게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마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초점은 무적이 됩니다. 감동적인 한마디를 전하며 마치겠습니다. 헨리 포드는 장애물은 당신이 시선을 목표에서 떼었을 때만 보이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표에서 눈을 떼지 않고 끝까지 집중한다면 장애물조차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보인다 해도 넘어서야 할 디딤돌로 여겨질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만의 꿈이라는 목표물에 시선 고정하고 전력 질주하십시오. 중간에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세요. 초점이 있는 한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마음속에 뜨겁게 품고 있는 성공의 불꽃, 지금 그 불꽃을 한 곳에 모아 활활 타오르게 만들 때입니다. 집중력과 초점으로 무장한 여러분의 삶에는 분명 멋진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성공과 부, 그리고 원하는 어떤 목표든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울 속 자기 자신을 향해 이렇게 다짐해 봅시다. 나는 나의 꿈에 초점을 맞춘다.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 성공하는 부자가 될 것이다. 오늘 강연을 통해 여러분의 초점이 한층 선명해졌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초점의 힘으로 전진해서 머지않아 여러분 모두가 꿈꾸는 성공한 모습, 부자의 모습을 현실로 이루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내일의 인생을 만듭니다. 성공 마인드였습니다.